안녕하세요. 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고 온 책은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버나드 젠슨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미국의 선도적인 영양학자이자 수많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당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영양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건강 강의를 하고 있는 그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을 수없이 받았고 영양학과 치료 분야에서 눈부신 명예를 또 얻게 된 분이세요. 장을 가볍게 여겨온 현대인의 비극. 자가중독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몹시 까다로운 증상이 있는데요. 이 자가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몸속에서 만들어낸 유독물질로 인해 일어나지 않는 좋지 않은 증상을 모두 자가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의 기능 부전이 원인이 돼서 몸속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많은 병과 신체 부조화의 원흉이라도 과언이 아닌 그런 증상이죠. 자가중독의 악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는 악화된 후에 고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가벼울 때 고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대장, 즉 결장을 몸의 노폐물 처리장 또는 하수구와 비교해보면 그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쉽다. 도시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하수도관 여기저기가 막혀 더러운 물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위생 문제가 사람들의 건강과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 물 부족과 기능 부전 때문에 하수의 흐름이 멈추면 즉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인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장 문제는 심각하다. 자신이 태어난 땅과 친하게 지내고 풍요로운 자연과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고민을 별로 경험하지 않는다. 물론 개실염이나 대장염 같은 병도 거의 모른다. 도대체 장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요소가 제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은 환경과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인공적인 가공 처리로 인해 활력을 잃은 먹거리는 섬유질과 신선한 물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거칠거칠, 얼룩덜룩, 끈적끈적해진다. 이로 인해 먹거리는 장 속을 부드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악유처럼 내벽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먹거리를 계속 먹으면 정말 곤란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한 자가중독 증상을 일으킨 또 다른 원인은 현대인의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긴장이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에 의해 소비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여분의 영양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을 음식이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므로 몸은 항상 이래서는 부족하다, 몸에 좀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몸이 요구하는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기며 인체 조직이 빈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어 신체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질이 나쁜 식생활과 물 부족으로 장벽에 숙변이 쌓이게 되면 축적의 정도에 비례하여 장의 활동이 약해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이것은 전력과 수돗물의 공급 부족처럼 에너지 순환에 방해를 받아 조직 전체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지는 상태가 된다. 대장의 벽을 덮고 있는 두꺼운 점막은 더욱 두터워져 부패를 촉진하고 장벽에 그물처럼 펼쳐진 대장의 모세혈관은 독소 등의 유해한 물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며 혈액을 통해 조직과 기관은 모든 유독물질을 빨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리학수 중에 자가중독의 시작이다. 종합적인 건강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장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대장이 정제된 노폐물에 의해 오염되고 이로 인해 장벽의 조직이 헐거나 감염으로 궤양이 생기게 되면 소화력과 대사작용도 쇠퇴한다. 그리고 노폐물의 부패, 발효에 의해 생긴 몸에 매우 해로운 암세포 등의 최종 생성물이 혈액, 임파액, 기타 체액 속으로 간단히 들어가 버리게 된 증상에 더하여 개실염, 대장염, 치루, 치질, 악성 종양 등 S상 결장, 직자, 항문병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느 병이나 아주 심각하고 일반화되어 있어서 직장 전문의는 수도 계속 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문과 전문의가 점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변비라는 말, 그리고 이제 설사라는 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알고 서로 이제 표현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최고의 힘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데 이 힘은 어떤 약도 상대가 안 되는 뛰어난 위력을 발휘한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병을 치료하는 최대의 힘은 자신의 몸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이 나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법칙이 있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요양소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저자는 직접 보았다는데요. 그것은 헤링의 치유 법칙이랍니다. 병이 나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라는 식으로 증상이 처음 발생할 때와 순서가 반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제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다시 좋은 영양소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가다 보면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가 점점 더 그 통증이 줄어들면서 회복되는 걸 많이 봅니다. 결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병이 나을 때 안에서 밖으로, 그쵸. 그리고 위에서 아래라는 식으로 증상이 처음 발생할 때와 순서가 반대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명현 반응이라는 것이 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또 부작용이라는 부분을 또 명현 반응으로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그 전문가와 함께 이 병을 같이 회복되어 갈 수 있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몸의 유지 프로그램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노폐물의 배설에 관한 문제인 건데요. 인간은 몸 안에 위생 설비를 갖고 있다. 청결한 물과 먹거리를 받아들이는 상수관과 오물을 담아 배설하는 하수관이 있다. 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세균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면 조화를 잃은 상태, 즉 병에 걸리지 않는다. 먹거리는 위 속에서 소화되어 소장에서 소화 흡수된 후 대장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는 주로 수분이 흡수되는데 마지막 소화 흡수 작업이 끝난 후 소화가 덜 된 음식과 노폐물은 장내의 오래된 점막과 분비물 그리고 장내 세균 등과 섞이면서 서서히 고형화돼서 변의 모습을 이루며 직장을 경유하여 항문에 배설된다. 대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이 세균 속에는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균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병에 잘 걸리게 하는 해로운 세균, 그리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세균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살고 있다. 유익한 균이 많으면 장의 활동도 좋아지고 청결하게 유지되어 피부도 윤택해지며 건강에 유익하지만 해로운 균이 많아지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키며 병에 잘 걸리고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장 전문 관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은 대략 약 20% 정도 된다네요. 그리고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중간균이 60% 정도 된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익균에서 이 양이 조금 더 보태지면 중간균은요, 유익균의 힘을 확 실어주고요. 또 유해균이 20%에서 조금 더 높아지면 이 중간균은 바로 유해균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 먹는 거는 이 유익균을 20% 이상 만드는 데 힘을 쓰는 거죠. 그럼 나머지 중간균의 힘을 얻어서 더 건강한 장을 만들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력을 떨어뜨리고 병의 근원이 되는 변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시켜주는 유익항균이 많이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 본래의 생활 습관에서 보면 우리에게 바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래서는 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현재 유행하는 병이라면 어떤 병일까? 변비, 비만, 당뇨병, 고혈압, 대장암이 최근 갑자기 늘고 있는데 의사는 이러한 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의사가 전력을 기울여서 치료에 임하고 있는 병의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생긴 것이다. 누구라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의료 관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맞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손을 써야 한다. 그 중에는 병에 걸리고 나서 낫게만 해준다면 돈을 얼마든지 쓰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다. 건강이란 스스로 의식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일반적인 의료로는 환자에게 병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 식사가 좋은지 만족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다.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하므로 의식개혁도 일으키지 못한다. 의식을 높이고 자각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너무 많이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먹고 살만해졌는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곤 하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내 몸을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많이 저는 챙겨야 되는 게 이제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쁜 옷은 돈이 많으면 즉각적으로 사 입을 수 있지만 사실 내면의 건강은 어느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책 한 권을 잘 읽어보는 건, 그리고 내 의식을 개혁을 시켜서 또 이렇게 변화가 오게끔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변비는 노화를 촉진하며 대장암을 유발한다. 근래 대부분의 장암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긴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학자의 의견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견해는 쇠고기 등의 육식류를 많이 섭취하고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 습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록펠러 의학연구소의 알렉스 카렐 박사는 병아리에서 채취한 작은 조직으로 의학사상 매우 놀랄만한 실험을 하였다. 살아있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적당한 환경이라면 매우 오랜 시간 거의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병아리의 심장 조직은 이 방법으로 무려 29년이나 계속 생명을 유지했다. 이 조직 조각이 죽은 것은 어느 날 교수가 오염된 액의 교환을 잊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29년 남짓 계속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자가 중독이 증명된 것이다. 카렐은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는 있다. 세포는 죽지 않는다. 변질되는 것은 단순히 세포가 떠있는 액체 쪽이다. 이 액을 매일 교체하여 깨끗이 하고 세포에 양분을 주면 생명은 영구히 계속될지도 모른다. 세포는 죽지 않으므로 인간 역시 오래 살 수 있지만 인체 기관이 해로운 물질을 받아들여 자가 중독을 일으키므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이다. 이러한 해로운 물질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변비이다. 변비는 근본 원인을 열거하면 야채와 육식의 균형이 깨진 식사로 인한 식물 섬유와 영양의 부족, 배설을 참는 행위, 운동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외부로의 동물과 약물의 투입, 수분 부족이다. 배변과 배뇨의 욕구를 참으면 세포의 위축, 자가중독, 배설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운동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약해지고 긴장을 잃는다. 거기에 잘못된 식사, 섬유질과 수분의 부족, 배설의 의무감으로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약해진 장 근육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소화기관과 배설기관을 긴장시키고 화학적 불균형 및 이상 분비를 일으켜 몸 전체를 상태를 망가뜨린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동물은 담배, 커피, 알코올, 초콜릿, 흰설탕,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이며 이러한 식품은 위의 분비작용과 신경 반응을 망가뜨리고 소화와 배설의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약물도 이러한 기능을 많이 망가뜨리며 장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페니실린과 설파제 등 항상 물질은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을 완전하게 죽이고 해로운 세균을 번식시켜서 병원균과 바이러스의 침입 기회를 준다. 하제는 장을 강하게 자극하여 장의 운동 능력을 약하게 하므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온몸의 조직 및 체액이 진해지고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대장의 내벽의 점막도 단단해지고 이로 인해 부드러움을 잃어 변통이 곤란해진다. 깨끗한 물을 듬뿍 보급하여 혈액과 체액이 졸졸졸 흐르도록 해줘야 한다. 모든 병의 원인은 미네랄과 비타민 등 특정 음식물의 성분과 섬유질의 부족 또는 자연의 방어균 등 몸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방어물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런 사태가 되면 해로운 균이 대장에 침입하여 번식한다. 그에 따라 발생한 독은 혈류를 오염시키고 모든 조직, 선기관을 서서히 갉아먹어 파괴시킨다. 몸 전체의 건강함은 각 기관, 각 조직의 건강함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이 쇠퇴하면 그 영향이 온몸에 나타난다. 그리고 장이 기능 부전에 빠지면 그 영향은 몸의 다른 기관에도 반드시 전염된다. 이것이 장에서 시작하는 병의 도미노 현상이다. 들어갔다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오래되어 썩은 물질을 배설하여 장을 비우면 찌꺼기, 통증, 자가중독 증상은 아주 가벼워진다. 대부분의 경우 S상 결장 속에는 부패하는 이 물질에는 악성 병원군이나 세균류가 증식하는데 이는 병이 생기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전분식품은 체액에 의해 완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몸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며 좋은 조직을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는 전분식품은 대장에 남기 때문에 장벽의 근육은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식물 섬유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물은 아주 중요하다. 충분하고 신선한 물과 식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살아가기 위한 활력을 주며 건강한 인체 조직을 만드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가짜 음식, 즉 가공 음식이 아니라 신선한 농장으로부터 온 그런 야채, 채소,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죠. 네, 우리가 그래서 현명한 식생활을 좀 미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일상에 푹 빠져서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되어서 그때 건강하지 못함을 알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 것 같습니다. 건강책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행복한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함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